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순국 선열들의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요. 또 분단의 아픔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빨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이 통일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대안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통일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곳이죠. 우리가 이 마이콘 무대를 통해서도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멋진 인재들을 만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통일을 이뤄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멋진 강연자들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함께하실 마이콘 가족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배우 이혜근 권사님, 다음 세대 사역자 최진원 전도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더힘스쿨 다음 학교에서 선생님들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생생한 강연 현장을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줌으로 다음 학교와 더힘스쿨에서 학생과 선생님들도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오늘도 어떤 멋진 강연자들이 함께할지 기대가 되시죠? 먼저 강연자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장애인입니다. 건강한 정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힘스쿨에서 장애인 친구들과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청소년 연희는 힘든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꿉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예찬이가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안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학교에서 얻은 값진 배움을 나눕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오늘도 감동적인 강연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군가로 인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저는 짧은 시간의 삶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 인해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거나 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삶의 목표가 바뀌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준 아주 특별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나 가족, 이웃이 있나요? 제 사촌 동생은 정신지체 장애아입니다. 또 저희 아빠 친구분의 자녀는 자폐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 주변에는 장애인이 더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가족 모임이나 아빠를 따라 모임에 참여했을 때 저는 주로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면 장애를 가진 동생들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끔은 이 친구의 가족은 또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까 같은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 중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 어려움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몬테소리 초등학교인 더힘스쿨입니다. 더힘스쿨이 특별한 것은 모든 교실이 혼합 연령 그리고 통합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혼합 연령은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수업받는 것을 말하며 통합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는 것을 말합니다. 저의 특별한 만남은 바로 이 더힘스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저희 교실에는 특별한 후배가 입학했습니다. 저나 제 두 남동생과는 달리 말수도 적고 조용하고 아주 귀엽고 잘생긴 남자아이였습니다. 다만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종종 교실을 빙글빙글 돌며 때로는 이름을 불러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에 대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에 대해 특별한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단 하나 그 친구의 의사소통이 8살만큼은 되지 못하니 대화를 나눌 때 천천히 눈을 보고 말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많은 저로서는 준상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다니면서 마치 소꿉놀이의 엄마 역할을 하듯 챙겨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맡겨지고 제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자 저는 조금씩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팀이 되어 견학을 갈 때면 제가 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 친구를 이끌어야 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 친구가 고집을 피워 실랑이 할 때도 생겼습니다. 저는 점점 요령이 생겨서 그 친구의 일을 하나 둘씩 대신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의 몫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점차 어깨가 무겁고 짐이 된다고 느낄 때 저는 그 친구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다가와도 할 일이 많은 척, 바쁜 척하며 그 친구를 돕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갈등,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또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매일 짜증과 투정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의 주인공은 준상이었습니다. 같이 놀이터에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준상이는 어느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도 못 마주치는 친구였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친구였는데 어느새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질문을 하고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누가 누굴 돕고 있는 거지? 내가 분명히 그 친구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준상이가 제 마음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음의 장애인이었다는 것을요. 사실 장애인은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혹은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더 힘스쿨은 몬테소리 기독교 학교인데 몬테소리의 교육의 창시자인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는 어린이 교육의 목적을 어린이의 정상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가 일탈, 즉 정상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인격과 발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상은 비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환경으로부터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고 변형, 일그러진 태도, 성격, 인성으로 나타난다고 마리아 몬테소리 전기에서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만 해도 저는 일탈이 장애를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 죄에 빠져 있는 모습, 또 세상의 기준에 빠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이 일탈이고 비정상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준상이의 눈을 보며 준상이는 몸이 불편하지만 나는 마음이 불편한 장애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준상이의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준상이와 함께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내게 많이 있는 것은 그 친구에게 나눠주고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은 그 친구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준상이는 저희 학교의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급한 친구는 준상이와 함께하며 순서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고 또 수학이나 이런 학습 능력이 부족한 친구는 준상이에게 학습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만 달리기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달리기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실의 친구들은 친구와 대화할 때 꼭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하기 같은 습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준상이를 위해 사용하던 존댓말이 반 전체 친구들 사이에 사용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저희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준상이를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준상이에게 공급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힘스쿨을 졸업하고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만 준상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볼 때마다 준상이는 참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는 준상이도 더 힘스쿨을 졸업해 중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조금 더 준상이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학교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준상이를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준상이가 또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 18살이 된 저는 지금 교회 공동체 친구들과 함께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에도 준상이와 같이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전히 저희는 그 친구와 함께 내게 남는 것은 나누고 또 내게 부족한 것은 공급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그 친구와 놀아줄 차례가 되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동생이 달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동생을 따라 뛰어갔지만 그 동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미 올라가 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를 불러 옥상에서부터 한 팀, 1층에서부터 한 팀으로 나누어 그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12층까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동안 저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동생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점점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 때 저는 1202호 앞에 놓인 그 동생의 파란 운동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동생의 어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경비를 불렀으니 일단 기다리라는 말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경비 아저씨와 그 동생의 어머니가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동생의 어머니는 몇 번이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아이인 건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물론 주인 아주머니도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애를 동정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해해달라는 말인데 아주머니께서는 다른 사람의 다름이 그저 불편함으로 다가오셨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장애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신 분, 또 키가 작으신 분, 또 마음에 속상한 일을 겪으신 분, 또 어깨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재능을, 누군가에게는 돈을, 누군가에게는 권력을, 또 누군가에게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특수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은 저를 착하다고 칭찬하십니다. 또 저희 외할머니는 벌써부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며 저를 말리십니다. 물론 저를 사랑해 주시니 조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장애는 불쌍한 것도 일방적인 구제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만 이런 고통과 불행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장애입니다. 또 모두가 나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한쪽 팔이 없다면 두 다리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는 고도로 발달하고 있고 우리는 더욱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인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효 학생이요. 강연에서 되게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던 게 죄에 빠진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일탈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와닿았던 게 장애인 친구의 눈을 보면서 그 다른 무언가가 장애가 아니라 나는 어찌 보면 마음이 불편한 장애인인 것 같다.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런 장애인에 대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많은 차별과 그런 것들이 참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 네, 저는 사실 이제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이제 장애를 앓게 되셨어요.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많은 가족들이 그 부담을 다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조차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네. 또 가족이 그걸 다 희생해야 되거든요. 주위에서 정말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그게 더 상처로 와닿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우리 정효 양처럼 누군가는 그 장애인들의 마음과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헤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특수교사가 돼서 돕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에 저는 너무나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장애인을 둔 부모님이나 가족을 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용기가 나고 맞습니다.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장애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고 특수교사라는 꿈을 꾸기까지 더힘스쿨의 이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이 영향을 많이 미쳤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더힘스쿨에서는 그런 통합교육이 이어지고 있는지 요건 한번 우리 줌으로 연결된 친구들 한번 연결해서 물어볼 텐데 어떤 친구들, 더힘스쿨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요거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손 한번 들어줄래요? 네, 저기 주한 친구가 손을 들어줬는데 주한 친구 지금도 더힘스쿨에서는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교육을 하고 있나요? 어때요? 네, 장애우가 아닌 각자 자신만이 가진 특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매일매일 서로 협력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이야기를 마이크온에서 전해줘서 정말 고맙고 저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마이크온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주한 친구 꼭 도전해줘요. 네. 또 다른 친구 한 명 더 물어볼까요? 지우 친구,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희 교실에서는 매일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각자의 다름을 알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교실은 혼합 연령으로 저학년, 고학년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동생들과 언니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성품이 개발되는 시기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연습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존중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상대가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지혜도 성장하였습니다.
네. 지우 친구 너무 귀여운 말씀 고마워요. 네. 네. 이 자리에 정효 학생의 어머니가 나와 계세요. 최명주 교감 선생님이신데요. 정효 학생이 더임스쿨 제1회 졸업생이라고 들었거든요. 첫 제자이자 따님의 강연 들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것이 만날 때마다 놀랍고 또 정효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또 오늘 이렇게 의젓하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이고 감동이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줌으로 연결한 친구들도 앞서서 얘기를 해준 것처럼 더임스쿨은 몬테소리 학교로서 혼합 연령 통합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감 선생님이 학교 교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교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셨던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그 모습대로 실현되고 있나요?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 본연의 그런 창조적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 네.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회복하고 저 또한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기를 바라고 있고 또 힘스의 친구들이 초등학생이지만 그런 꿈을 꾸고 있음에 지금 또 저희가 이런 정효를 통해서 힘스 친구들의 성장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특수교사가 돼서 어떤 교실을 좀 꿈꾸고 있나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약이 없는, 장벽이 없는, 누구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교실이 우리 정효 학생을 통해서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정말 귀한 울림이 주는 강연을 해줬는데요. 특수교사의 꿈도 저희가 꼭 응원하겠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멋진 꿈의 길을 가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강연에서는요, 삶에서 작은 통일을 실천하고 있는 다음 학교의 학생 강연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어머니와 중국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왕연입니다. 저는 유전적으로 북한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이런 저를 제3구 출생 북한 이탈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저의 엄마는 20년 전에 탈북하셨습니다. 그 시기 북한에는 먹을 양식이 많이 없었고 매일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굶주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탈북하는 과정이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엄마는 중국에서 지내면서 다시 북한에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셨고 중국어를 몰라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보다 생활은 여유로웠지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 엄마는 중국어가 서툴고 중국 신분증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사를 자주 했고 심지어 밤에 등불을 일찍 껐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5년 마침내 더 안전한 삶을 위해 엄마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국에 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저를 위해 어려운 열정을 결심하고 저를 20년 동안 잘 키워주고 사랑해준 엄마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오고 제 인생은 변했습니다. 중국의 작고 가난한 마을에 태어난 저는 현재 선진국인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미래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랑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정책의 혜택을 받으며 한국의 언어,
문화 그리고 의식을 잘 배우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5살에 충주에 있는 집을 떠나 서울에 있는 탈북대안학교 다음학교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피부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7번 수술을 받는 바람에 저는 학업을 1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투병으로 인해 저는 우울증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제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저는 삶의 이유를 찾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제일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의 투병으로 인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어에 한자어가 많이 있습니다. 한자어가 발음해보면 중국어와 비슷한 발음이 있어서 그 의미를 추측하였고 그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연결된 자원봉사자에게도 과외를 받았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저는 1년 6개월 만에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모두 합격했습니다. 네, 한국어 공부 시작부터 검정고시 합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학교는 저의 마음속으로 아주 특별한 학교입니다. 다음 학교에는 다양한 출신의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뛰어난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다음 학교가 통일을 실질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음 학교는 이미 그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사회 수업 중 6.25 사건을 배우게 되며 처음에 통일에 관한 관심을 생겼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원래 한 나라, 한 민족인데 6.25 전쟁 때문에 현재 76년 동안 분단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보면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무엇보다 통일이 되면 저는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고 우리 엄마는 엄마의 엄마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산 가족의 평균 나이는 91세이며 2018년 기준으로 생존자는 130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통일하기 전에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과 만날 수가 없고 계속 이별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엄마도 계속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북한에 계신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이 울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엄마가 제 곁에 없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할머니를 만날 수 없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에 어서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제3구 출생 청소년으로서 통일을 이루는데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한국, 북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제가 연결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에 살아내고 있는 제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케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먼저 글로벌 회사에서 경험을 많이 쌓고 나중에 통일을 관련 회사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온 저를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탤런트과 능력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아픔과 좌절까지도 다른 사람을 통일을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끝부분에 우리 왕연 학생이 이런 길을 걸어온 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아픔, 좌절 모두를 다른 사람과 통일을 위해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뭉클한 말이지 않았나요? 저도 너무 마음이 감동을 많이 받았고 특히 저도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정말 너무나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왕인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고 울퉁불퉁한 삶을 살아왔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그 모든 것도 예비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 경험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한 믿음 계속해서 잃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왕현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귀한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왕연 학생 피부암 진단을 받고 7번이나 수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 엄청 힘들고 그때 한국어도 몰라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근데 현재는 완치된 상태 아니라서 1년 동안 한 번, 두 번 계속 꾸준히 세포 검사를 하고 있어요. 되는. 네. 그렇구나.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겠네요. 건강 네. 관리를. 그 힘들었던 시기를 예수님을 만나서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우리 왕연 친구가 해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7번 수술도 받고 우울증까지 걸렸잖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곁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엄청 힘들었는데 근데 그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들었는데 기도할 때 뭔가 예수님을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는 혼자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생활을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때도 뒤에서 저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15살에 충주라고 했나요? 네. 충주에 있는 집을 떠나서 학교에 와서 1년 6개월 만에 초, 중, 고 검정고시를 모두 합격을 했어요. 너무 대단한 우리 왕연 친구인데 사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가 하는 게 재밌었을까요? 그때? 재밌었어요? 어때요? 저한테는 공부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어. 네. 특히 저는 계획표를 짜는 것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 계획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되게 성취감을 보람. 느껴서 그래서 공부하는데 그냥 피로감 없이 그냥 오. 너무 즐겁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 만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또 도움이 많이 된 사람 혹시 누구 있을까요? 그거는 당연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담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의 코치를 해주시는 장서연 선생님도 저에게 많이 맞는 도움이 되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네. 그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장서연 코치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연희의 이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눈이 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뭐 코치이지만 우리 코칭 자체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연희한테 질문을 이렇게 제가 하면 우리 연희가 항상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연희가 아까 왜 울퉁불퉁한 네. 경험이 특별하지 않을까라고 했잖아요. 근데 울퉁불퉁한 그 경험을 해오면서 훈련이 됐지 않았나. 림프가 막 붓고 다리에 통증이 이렇게 와서 고통스러울 때도 자기는 미래를 위한 그 꿈을 위해서 하는 그 학습이 더 즐겁다.
그래서 꿈이 있는 우리 연희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한번 다시 또. 정말 부탁드립니다. 왕연 학생을 향한 코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지 않나요? 너무 느껴집니다. 탈북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꽤 많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학교가 가진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남북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3국에서 온 학생들까지도 함께 하나님 안에서 통일을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고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은 또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명지연 교무부장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교무부장 선생님, 다음 학교에 와서 이 통일에 대해서 또 새롭게 시각을 갖게 된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학교는 북한 출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희와 같이 북한 부모님 아래서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북한 학생들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남한과 북한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더욱 발전이 커진다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뜻에 함께하는 남한, 북한,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함께 저희들이 선발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저희가 서로 달라서 낯설고 당황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고 또 나누어 줄 수 있고 보완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해?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저희 학교가 경험한 이 작은 통일, 그리고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 이 모든 일이 생생하게 쓰임받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연 학생,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위대한 존재다라고 했잖아요.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니께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저를 20년 동안 키워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 전에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저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는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왕연 학생을 응원하면서 여기서 왕연 학생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북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다음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김예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일반적인 고등학교 진학의 기회를 포기하고 대안학교인 다음 학교를 선택하기까지의 여정과 그리고 통일에 대한 저의 관점의 변화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를 했고 어렸을 때 교회는 저에게 생각의 중심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통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라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저에게 통일은 점차 와닿지 않는 머나먼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북한은 그저 뉴스에서만 보는 가깝지만 위험한 나라일 뿐이었고 탈북민의 존재 또한 그저 불쌍하고 우리가 보듬어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 이상으로밖에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통일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들었고 굳이 남한과 북한이 한 나라가 되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자주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1학년 말에 저는 교회 특별새벽기도에서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는 다음 학교라는 곳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편으로 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친구들은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내신을 관리하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대학 입학을 준비할 텐데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고 공부해온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잘 적응하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을까가 제 가장 큰 고민이자 걱정거리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어서 고등학교 원서를 쓰는 날이 점점 다가오자
저의 압박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열심히 해오던 공부도 마지막 기말고사 전에 놓아버리면서 저의 자존감은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결국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거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끝을 내버리고 시종일관 비관적이고 우울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중학교의 진로상담 선생님께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내신을 관리하기 쉬운 고등학교로 가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고민에 거듭하다가 저는 마지막으로 교회 전도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고 너가 정말 원하고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상담이었지만 그 상담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저의 선택에 대해 용기를 얻었고 제가 정말 원하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의 긍정적인 답변과 부모님의 많은 기도로 인해 저는 그렇게 다음 학교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음 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다음 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북한 이탈 주민 출신 학생들과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학생들의 숫자가 남한 학생들의 숫자보다 많았고 이런 학교에서 저는 몇 가지의 귀중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먼저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소수가 되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항상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일반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수의 어떤 집단에 속해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와 배경이 다른 북한 출신의 학생들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우리의 문화와 공동체에 융화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 온 이후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져서 다양성이 함께 어우러져야 더욱 바람직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져서 자연스러운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저는 지금도 이런 새로운 통일에 대해 여전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다음 학기 오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굳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북한 출신 사람들에 대해 일종의 이미지나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은 직설적이고 집단적이면서 때로는 공격적으로 행동해라거나 이런 차림새를 하고 있고 이런 생김새를 하고 있어와 같은 사회적인 선입견들을 저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편견이 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또래의 남한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각자의 선입견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과 통일을 바라본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학기 오면서 통일에 대한 저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학교에는 많은 곳에서 온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작은 통일 속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세대가 만들어가야 할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무의미하고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은 그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먼 일일 뿐이었고 만약 통일이 필요하다면 이는 북한의 지하자원이 필요하다, 인구가 더 많아져서 경제 성장률을 더욱 늘릴 수 있다 등의 경제적인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교에서 북한 배경의 언니 오빠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지내다 보니 통일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 혹은 국가 간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 사람 사이의 존중과 화합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학교,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통일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한국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언니나 오빠들을 보면서 저 또한 대한민국의 통일 그리고 그 통일의 과정에 함께하는 저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요리사, 선생님, 디자이너 등과 같이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가지게 될 직업이 뭔지 제가 앞으로 가질 직업이 뭔지 항상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이 너의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니? 너의 입시 계획은 어떻게 되니?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의 성적과 저의 진로를 저울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좋다라는 한국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저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 진학하게 되면서 저는 제 꿈을 재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의 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저의 꿈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저는 저의 미래를 끊임없이 계획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고 저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학교에 온 이유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일반적인 고등학교 진학의 기회 대신에 다음 학교 진학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학교에 진학함으로써 훨씬 값지고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방송에서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라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다음 학교에서 더욱 성장하고 싶은 저와 이러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부족한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학교에서 우리 예찬 학생이 깨달은 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음 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가까운 나라지만 좀 무서운 나라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지 않을까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주변에 많나요? 통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학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다음 세대의 친구들한테는 이게 감흥이 없어요. 안 와닿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의 그런 역할들이 정말 중요하고 큰 역할이 아닌가. 맞습니다. 왜 통일이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고민 끝에 다음 학교를 결정했잖아요. 가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던가요? 경쟁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중학교에서 항상 시험을 보면서 등수를 가리고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서 이 친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좀 암암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 같이 성장하자가 목표인 것 같아서 뭔가를 배울 때도 훨씬 부담이 적고 동기부여가 같이 되고 응원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경쟁이 없어서 좋았다. 이거 참 많이 특별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예찬 학생이 다음 학교에 입학하는데 고민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어머님이 지금 이 강연을 줌으로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은영 집사님. 예찬이가 예전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자신 없어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정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결과가 자유롭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다음 학교를 선택하고 다니면서 크고 작은 선택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영적 리더와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서 통일 한국과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격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옆에서 잘 기도로 중보해 주셔서 이렇게 예찬 학생이 멋지게 잘 자라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다음 학교 김성결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한국 청소년들이 예찬이 양 외에 얼마나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다니고 있어요? 네, 다음 학교에는 예찬이를 포함해서 12명 정도의 남한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좀 이 친구들이 통일을 열어가는 귀한 역할들을 해나갈 텐데 어떤 기대들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사실 기대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네. 그중에도 하나를 꼽자면 저희 다음 학교의 올해 비전 선언문이 Learn Together, Grow Higher예요. 같이 배워서 더 높게 성장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학교 학생들이 이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어딜 가든지 간에 그 가치를 일궈내는 데 힘써 줌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협동과 하나됨의 가치를 알아갔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서 결국 통일 또한 같이 온전히 만들어내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찬 학생 마지막으로 어떤 비전 갖고 있나요?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일을 꿈꾸고 있는 예찬 학생의 그 비전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마지막 강연 고맙습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준비된 강연 다 들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북한에서 온 사람도, 또 제3국에서 온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화합하면서 하나 된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독대안학교구나. 오늘 강연은 되게 그 범위가 되게 스펙타클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섬김부터 정말 통일 한국까지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우르는 정말 놀라운 강연들이었는데,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낮은 것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명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모든 시간이 감동적인데 네. 현장에 나와서 아이들의 음성을 들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한 발 한 발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런 음성을 저희가 놓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더욱 이 마이크온을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친구들이 나아갈 그 다음 세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